네, 그럼 본격적으로 통역사로서 선배님의 커리어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배님께서는 현재 외교부에서 근무하고 계신데요. 외교부 입부 계기는 무엇이고 또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세요. 외교부에 입부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제가 통대를 다니면서 막연하게 꿈을 꿨던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통역사로서, 그러니까 내가 전문 통역사로서 가질 수 있는 그 큰 꿈이나 목표가 무엇일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다가 그 대통령 통역을 하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냥 막연한 꿈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누가 대통령 통역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한 그런 꿈을 갖고 이제 하루하루 통대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졸업을 하고서는 프리랜서를 1년 정도 하다가 2005년쯤인가 아마 제가 그 정부혁신 세계포럼 기획단이라는 곳에서 계약직 통역사로 근무를 했었어요. 1년 정도. 근데 이제 그 기획단이 뭐냐면 각 정부 부처의 관료들이 파견돼서 정부혁신 세계포럼이라는 거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획단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외교부 이제 그 관료분들도 몇 분 파견 나와 계셨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좀 접하면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대통령 통역을 외교관들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고 그때 이제 알게 됐고 또 그러면서 이제 막연하게 그러면은 나도 외교부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갖고 있었던 그 꿈을 실현하면 그냥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됐죠.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때마침 그러고 이제 좀 그 기획단을 마치고 나서 한 8개월인가 쯤 후에 외교부에서 채용 공고가 뜬 거예요. 그때 이제 언어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불어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언어 한 10개 국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죠. 지원을 했고 너무 감사하게도 선발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외교부에 이제 2006년에 제가 입부를 해서 주로 이제 유럽 업무를 담당하는 유럽국에서 주로 근무를 많이 했었고 이제 외교관들이 해외 대사관에도 파견이 돼서 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사관 그리고 주 루마니아 대사관에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루마니아에서 들어온 게 2016년이고 2016년에 들어와서는 본부에서 이제 북핵 협상과 그리고 서유럽과라는 데서 근무를 하고 2020년 2월에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그 국립외교원 기획협력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소속기관으로 외교관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외교관 교육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외교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국가 그 외교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구상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 많이 이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자리에서 통역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선배님께서 특히 자주 하시는 통역은 어떤 통역인지, 그리고 이런 통역을 할 때 다른 통역에 비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외교부에서 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 3월에 이제 입부를 했는데 입부하자마자 일주일인가 지났을 시점에 저보고 출장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뭐가 뭔지도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일주일 만에 출장을 가라고 했는데 그 출장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노무현 대통령님 알제리 국빈 방문 통역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굉장히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그때 일주일 만에 외교부 입부한 지 일주일 만에 출장을 가게 됐고 거기 이제 알제리 국빈 방문하시는 동안에 한 알제리 확대 정상회담을 제가 그때 맡아서 처음 통역을 막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제 외교부에서의 가장 첫 번째 통역 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 그 2006년 그 3월 그때 통역을 기점으로 가장 최근까지는 이제 2018년도 10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셨을 때까지 지금 한 총 13년 정도 정상 통역을 지금 해왔고 총 4분의 대통령님 통역을 맡았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님,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까지. 근데 물론 제가 이제 정상 통역만 하는 건 아니고 총리, 국무총리, 뭐 장관, 차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외교부에서 하는 통역들이 이런 고위급 회담, 면담, 그리고 방문 행사 통역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통역들을 주로 많이 담당을 했었고, 2006년에는 조금 특별하게 당시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당시에는 이제 저희 외교부 장관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엔 사무총장 입후보 하시면서 프랑스가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보니까 프랑스하고 굉장히 많은 협의를 가지셨었어요. 그래서 그 계기에 반기문 그 당시 장관님 수행 통역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좀 기억이 나고요. 선배님께서는 인하우스 통역사로 활동하시면서 일반 기업이 아닌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선배님께서 하고 계신 일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통역이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게 외교부에서 하는 통역은 어느 딱 한 가지 주제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일들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뭐 일반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역사적인 배경부터 맥락, 흐름, 뉘앙스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좀 들여다봐야 되고 항상 매일 조금 일상적으로 많이 들여다봐야 되고 사실 외교부에서 통역 업무를 하는 거는 본연의 업무에다가 플러스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사실 통역이 딱 주어졌을 때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평소에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 그리고 만약에 프랑스를 방문하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국가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 그 만나시는 그 국가 정상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도대체 그 나라에서는 이 의제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와는 어떤 입장의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봐야 돼서 그런 점들이 조금 어려운 점 중에 하나고 제가 이제 국제관계 통역 수업을 지금 맡고 있는데 저희 이제 후배들에게도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저와 같이 이제 국제관계 통역을 할 때는 그냥 통역을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주제가 딱 하나 정해지면 그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좀 배경 지식을 익히고 나서 통역을 해야 왜냐면 예를 들면 한반도 문제 같은 것도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에 그 의미가 있거든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와 뉘앙스를 제대로 살려주지 못하면 이게 외교부에서 하는 통역이 국가와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하는 통역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정교하고 정치하고 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좀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국가 주요 기관에서 일하면서 유념해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보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정상 간의 대화라든지 이제 고위급 회담, 면담 얘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통역사로서 좀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서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항상 조금 유념해 두고 통역에 임하고 있습니다.